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인공지능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 그 이면에서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열과의 전쟁이죠.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움직이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어떻게 스스로 내뿜는 열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오늘 그 깊고 뜨거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0kW.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 GB100 서버렉 딱 하나가 쓰는 전력량입니다. 와, 이건 뭐 일반 가정 수십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전력이 거의 전부 열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가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의 핵심이고요. 또 데이터 센터 기술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0kW 문제라는 이 거대한 도전 과제부터 시작해서 왜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지 그 명확한 한계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떠오른 액체 냉각 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살펴본 뒤 이 기술 변화가 만들어내는 수십억 달러짜리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순환형 데이터 센터까지 쭉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 100kW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디지털 세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열 관리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게 그냥 좀 뜨거워졌네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기존의 모든 설계와 운영 방식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술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열을 만들어내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쓰던 CPU 서버는 렉 하나당 한 10에서 15kW, 그냥 공기로 식히는 걸로 충분했죠. 그런데 AI 시대를 활짝 이은 H100 GPU는 40kW까지 치솟았고 이때부터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GB200이 120kW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선언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공기로는 절대 안 돼. 라고요. 액체 냉각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전문가의 말은 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데이터 센터 컨설팅 회사인 이엔커 어드바이저의 사라 르노 부사장은 공기 냉각은 70kW에서 명백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훨씬 더 빽빽한 AI 렉을 감당하려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이상 냉각 기술이 미래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기술적 변곡점에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왜 그 거대한 팬을 쌩쌩 돌리는 전통적인 공기 냉각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냉각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공학 원리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냉각 시스템의 기본은 루프, 즉 순환 구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개방형이 있고요. 마치 정원 호스처럼요. 그리고 냉각수를 계속 재사용하는 폐쇄형이 있습니다. 건물 냉난방 시스템처럼요. 자, 이게 바로 개방형 루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시스템을 딱 한 번 거친 뒤에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죠. 구조는 간단하지만 계속 새로운 물을 끌어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쓰는 폐쇄형 루프는 이렇습니다. 같은 유체가 계속 돌고 돌면서 열을 식히는 거죠. 뜨거워진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이 폐쇄형 루프라는 시스템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열을 실어 나르는 매체, 즉 공기 그 자체에 있었던 거죠. 공기는 물이나 다른 액체에 비해서 열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비열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으로 공기를 쌩쌩 돌려봤자 공기 자체가 뜨거운 AI 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막대한 열을 충분히 빨리 흡수해서 실어 나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에서 액체로의 근본적인 전환, 즉 액체 냉각 혁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이 혁명을 이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면 도어 열 교환기, 줄여서 RDHX라고 부릅니다. 이건 완전한 액체 냉각으로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에 쓰던 공기 냉각 데이터 센터 랙 뒷문에 마치 자동차 라디에이터 같은 장치를 다는 겁니다. 서버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이 장치를 통과하면서 액체 냉각수의 열을 빼앗기고 차갑게 식혀지는 거죠. 덕분에 기존 인프라를 크게 뜯어고치지 않고도 최대 75kW까지의 렉 밀도를 감당하게 해주는 아주 현실적인 업그레이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AI 시대의 주력 기술로 떠오른 칩 직접 냉각, DTC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가장 뜨거운 부품, 그러니까 CPU나 GPU 위에 콜드 플레이트라는 금속판을 직접 딱 붙이고 그 안으로 차가운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열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열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DTC 기술의 심장, 콜드 플레이트입니다. 이 작은 금속 볼록 안에 아주 미세한 통로들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 냉각수가 흐르면서 칩의 열을 직접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 끝판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이건 정말 서버 전체를 마치 튀김을 하듯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완전히 담궈버리는 방식입니다. 모든 부품이 액체에 직접 닿아서 열을 전달하니까 냉각 효율이 가장 높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냉밀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이죠. 자, 이러한 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엔지니어링의 문제를 넘어서 거대한 경제적, 시장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차가운 미래를 위한 경제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공기냉각 시장 아직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보세요. 5.3%로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액체 냉각을 한번 보시죠.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9%입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죠. 10년도 안 돼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AI 칩을 직접 식혀낸 DTSC 기술이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는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 기업과 AI 개발이 집중된 북미가 39%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곳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크는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볼티브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전통의 강자들부터 쿨라이트 시스템스, 아세텍 같은 전문 기업들, 그리고 서브몰나 GRC 같은 액침 냉각 선도 기업까지 정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미래의 데이터 센터 냉각은 단순히 성능과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순환형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멋진 비전이 등장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AI를 돌리면서 뿜어내는 그 막대한 양의 열, 이걸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열을 잘 모아서 인근 지역의 난방에 사용하거나 온실, 공장 같은 다른 산업에 공급하는 소중한 열 자원으로 바꾸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미래의 열 관리는 훨씬 더 똑똑해질 겁니다. AI가 스스로 데이터 센터의 열 상태를 예측하고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하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데이터 센터 안에서 모든 새로운 냉각 전략을 안전하게 미리 시험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OCP 같은 개방형 표준은 마치 스마트폰의 충전 단자가 USB-C로 통일된 것처럼 모든 회사의 기술이 서로 잘 연결되게 해서 비용은 낮추고 안정성은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AI의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미래는 엄청난 양의 열을 동반하죠. 이제 인류에게 던져진 질문은 우리가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기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AI 시대의 진정한 선곡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